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를 잇따라 공식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100문이 인도의 면허 생산 방식으로 수출된 바 있으며 최근 현지에서는 추가 구매와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마노즈 무쿤드 나라번의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우리 군주요 지휘관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바지라, 즉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K9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너사인 L&T 생산 라인에서 100번째 자주포가 만들어져 인도 육군에 인도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 내 고위급 소식통을 빌어 인도 육군이 3문의 K9 자주포를 라다크 지역에 배치해 고산지대 성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름,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의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육군은 고산지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에서 3개 포병연대 규모 수십여 문의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구매될 K9 자주포는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구매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라다크 카란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999년 파키스탄과 카슈미르를 두고 카길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고산지대 작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카길 전쟁 당시 인도 육군은 대규모 포병 전력을 전개해 파키스탄 육군을 화력으로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K9 자주포 외에 잠수함 수출도 중요 안건으로 꼽히고 있다. 한화로 7.8조 규모로 알려진 인도 해군의 프로젝트 70Y급 사업은 총 6척의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으로 독일,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가 경쟁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도 참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제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 세계 방산 시장 동향 인도, 방산 수요 크지만 첨단 기술 부재로 주요 무기 체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 인도는 재래식 군사 역량 및 핵전력 그리고 핵무기 투발 체계의 현대화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경제 부흥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확득 사업은 일정 지연 및 예산 초과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계는 능력 범위가 매우 넓으나 첨단 기술의 부재로 주요 무기 체계는 수입에 의존한다. 하지만 방산 수요는 인접한 파키스탄 및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뿐만 아니라 넓은 국토, 다양한 기후, 세계 3위 인구 규모 등으로 인해 상당히 높다. 첨단 무기체계 상당 부분을 주로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에 의존하지만 다른 무기체계 공급 국가와도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점차 무기체계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방산 시장은 2001년 이후 민간업체 참여가 허용됐으나 여전히 국영방산연합체가 주도해왔다. 현재 국방부 산하인 DPSU는 9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39개 조병창, 52개 국방 R&D 시설, 70개 연구, 기술 조직을 두고 있다. 국방부가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한 이후 약 1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50개의 대기업이 국영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인도 국방부는 자국 방산업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방 생산 정책을 발표했다. DPRP와 메이크 인 인디아로 총 79건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33건은 해외 업체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인도의 열악한 국방 생산과 방위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련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산 분야의 역량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 중 하나는 전략적 파트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장갑차 및 전차 등 4종류를 대상으로 설계, 개발 및 제조 활동을 이끄는 민간업체를 지명한다. 지명된 업체는 기술 이전과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는 해외 원제작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 인도의 획득 체계는 거듭되는 사업 지연, 취소, 지나친 관료주의 및 부패 때문에 대대적 개혁이 필요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현행 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피드백 경청 결과로 절충교역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국내 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해외 직접 투자 한도를 49%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업체의 면허 생산 제한을 완화하며 국방 조달 절차 등 각종 규정을 간소화했다. 2016년 개정된 DPP는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는 물론 방산물자의 국내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2010에서 2019년 방산 수입은 330억 3,800만 달러로 세계 1위이다. 러시아제 무기 수입 비중이 약 217억 달러로 절대적으로 높지만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 서구권으로부터 수입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무기별로는 항공기가 56.5%로 가장 수입 비중이 높고 함정, 미사일, 기갑 차량이 각각 12.3%, 10.3%, 6.8%로 뒤를 잇는다. 인도 국방부는 교육 훈련, 기술, 제품 개발 등에서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방산 협력 사업이 해외 업체가 인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업체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절충 교역을 국내 인프라 및 기술 역량 개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합작 투자는 해외 업체가 선호하는 시장 진입 경로로 49% 지분만 허용하는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간거래 또한 진입 경로로 가능한 방법이다. 인도는 외국 정부와 직접 거래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므로 해외 업체는 해당국 정부의 중개를 통해 인도 국방부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 직접적인 상업 판매를 통해 진입할 수도 있다. 3. 명품 K9 자주포 20년 만에 전력화 완료 6개국 수출도. 앵커 우리 손으로 만든 K9 자주포가 실전에 배치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300대가 완전히 배치되면서 전력화를 마쳤습니다. 한때 지상 화력에서 북한의 열세였던 우리 군은 K9으로 우위를 점하게 됐고 해외로도 600여 대가 수출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포트 서해 연평도에 돌연 북한의 포탄이 쏟아졌던 지난 2010년 11월. 우리 해병대는 피격 13분 만에 K9 자주포를 동원해 북한 도발 원점에 80여 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불의의 공격으로 피해가 컸지만 포탄 장전부터 발사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은 K9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가 배치된 것은 2000년부터 20년 동안 육군과 해병대 전방부대에 모두 1300여 문이 배치되면서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은 북한의 열세였지만 K9 자주포를 전력화하면서 확실한 질적 우위를 갖추게 됐습니다.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날려 보낼 수 있는 K9 자주포의 가격은 대당 약 40억 원.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동급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등 6개국에 약 600문이 수출된 K9 자주포는 호주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완전 무인화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되는 기존 K9 자주포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4. K9 자주포 보유 수량 수출 국가. K9 자주포 K9 자주 곡사포는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에서 독자 개발한 자주포이고 현재까지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미군의 M107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000대를 배치하고 있었으나 80년대 당시 한국의 화포 전력은 북한의 화포 전력에 비하여 열등하였습니다. 포병 전력과 화포의 수적 열등으로 인하여 국방부와 육군은 양적 열세를 이기고자 사정거리가 증가된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에 1989년부터 착수하여 10년간의 노력으로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의지도로 국내 방산 업체들의 개발 참여로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2018년부터 K9 자주포를 개량한 K9A1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포탄의 발사속도,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자동화하였고 급속 발사 시 15초 이내에 조탄을 3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동 중에는 60초 이내에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고 높이를 달리하여 연속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지만 가격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K9의 가격이 40억에 이르는 비싼 무기체계이지만 기존 K55보다 높은 성능이며 독일의 펜저하우저이 가격 100억보다 한참 저렴한 가격으로 지상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의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수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인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같이 운용이 되어 탄약이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탄약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K9의 위력은 연평도 폭격 시의 그 성능을 인정받아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K9을 운용하는 나라는 터키와 인도입니다. 터키는 초기 8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300여 대는 터키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T155 피라티나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내 생산 90대를 인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여 K9 VAJRAT라는 이름으로 인도 국내 방산업체인 라센 엔타우브로사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약 6억 4천만 달러의 총 100대 수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도군은 K9을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두 나라의 주력 자주포인 중국산 자주포와의 화력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분쟁 중 K9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도군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어 K9의 명품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밖에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였거나 수출 예정입니다.